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코스닥, 특히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코스닥 지수가요, 약 2.5%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요. 그동안에 좀 줄기차게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던 어떤 코스닥 지수가 이제 좀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죠. 사실 이 개별 테마를 형성하던 바이오주 종목군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징후가 벌써 출현을 했었는데요. 코스닥 100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음봉이 크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정폭도 상당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뒤늦게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그렇게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죠. 네. 주식이 언제까지 항상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수익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매매가 잦아질수록 뜯기는 돈도 많지 않습니까? 수수료에, 세금에. 내가 수익을 내든 내지 않든 가져가는 수수료와 세금은 변함없이 원금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매매를 자주 하게 될수록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면 오늘 이제 그동안에 상승을 좀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코스닥의 어떤 바이오텍들이 본격적인 하락으로 좀 조정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 종가선으로 하락의 징조를 어떻게 좀 미리, 도망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수익을 얻는 것보다도 도망쳐 나오는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일단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금을 안 까먹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할 때 끊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냐. 물론 이제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이 종가선 차트를 통해서 아주 그냥 좀 심플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보죠. 그동안 시장의 어떤 중심에서,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텍 테마 한 중심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신라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신라젠인데, 신라젠도 이제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20분봉 종가선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120분을 제가 눌러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요. 신라젠의 분봉이고요. 120분 분봉이 되겠습니다. 2시간짜리죠. 오늘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네요. 마냥 상승할 것만 같았던 이 신라젠, 이 종목이 왜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오늘의 이 급락을 피할 수 있었나요? 우선은 제가 앞서 올린 몇 차례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탑승할 때는, 주식에 입성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안전한 주식을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부도가 안 나야 되겠죠. 당분간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주식은 급락의 가능성이 없는 주식, 폭락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희박한 주식, 그리고 매도 세력보다는 좀 매수 세력이 붙어주어서 주식이 당분간 우상향을 그려줄 만한 그런 주식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고를 수 있나요? 오늘 수많은 기법들과 또 정보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서 올린 동영상들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선을 봅니다. 지금 신라젠의 상장 시점부터의 그 종가선을 보고 계신데 120분 종가선이잖아요. 이 종가선이 까만 것은 주가고요. 저 파란색 선은 40일선입니다. 40일 이평선이니까 제가 제1생명선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다음에 약간 연하게 보이는 저 색깔은 200일선, 200주선, 200월선, 여기서는 200분봉이 되겠죠. 그래서 200선을 씁니다. 저는 그래서 이평선 2개, 40일선과 200일선 2개만 놓고요. 그리고 종가선을 봅니다. 일단 종가선 색상을 제가 임의대로 들어가서 검정색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종가선의 색상은 원래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옵니다. 아마 그 하나증권 HTS나 신한증권 같은 HTS 상에서 종가선 차트를 눌러보시면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이 종가선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보기 좋게, 그냥 보기 편하게 파란색 선을 까만색으로 표시만 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은 120분 종가선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공히 진입을 하고 싶은 주식이라면 일단 이 종가선의 색상을 봅니다. 종가선이 검정색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검정색. 한번 그럼 보세요. 상장 이후로 이 신라젠의 종가선 120분 종가선 흐름을 봅니다. 물론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가선 색상은 제가 느낀 바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요, 이 빨간색을 띠다가 어느 순간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그것을 제가 캡처를 블로그에 올리면서 해놓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블로깅을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신라젠을 비교한 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종가선이 색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게 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라젠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시장에 들어온 종목을 비교를 하면서 왜 삼성 바이오는 검정색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신라젠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하면서 비교하면서 앞쪽에 글을 올렸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게 2017년 5월 22일 포스팅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상이몽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 신라젠 엇갈린 행보, 이렇게 해서 5월 22일 날 이 둘을 비교하는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쭉 여기 보세요. 이게 신라젠이 그때 일봉이군요. 일봉입니다. 예, 주봉이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신라젠의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그 당시 신라젠의 주봉이 상장함과 동시에 매물을 맞고 떨어졌다가 이 바닥권에서 검정색을 보이고 다시 상승하니까 또 빨간색이라 쌍봉을 맞고 주봉상 또 떨어지잖아요. 밀봉도 이렇게 똑같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신라젠이 이 봉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120분 봉도 그때 제가 찍어 봤습니다만은 봉이 색이 변하구나, 이렇게요. 보십시오. 신라젠이 지금 초창기 똑같은 시기로 돌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까맣잖아요. 온통 까맣지 않습니까? 종가선이 이렇게. 근데 포스팅을 올렸던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위쪽 매물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게 빨간색을 그렸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신라젠을 아예 초창기에 접근을 잘 못했습니다. 이 순간에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고요. 이 순간에 계속 빨간 선으로 생명선 밑으로 주가가 내리꽂고 있었단 말입니다. 빨간색은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원칙에 의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이 바뀌더란 말입니다. 종가선이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6월 9일자 포스팅에서 신라젠 종가선 차트 변신은 무죄? 이라고 이제 물음표를 제가 찍어놨는데, 이게 신기한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죠. 아까 그 빨갰던 종가선이 이제 까맣게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주봉입니다. 주봉이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변신을 했어요. 일봉은 어떻습니까? 일봉도 똑같은 장면인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 빨갛던 구역이 까맣게 변해버리더란 말입니다. 120분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가선이 무슨 비밀이 있는가, 아직 제가 이게 완벽하게 이 비밀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밀을 좀 아시는 분들은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신라젠이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고 그 고점 매물을 뚫는 순간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장 고점 라인을 뚫고 나서요, 계속 검정색을 그린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요. 주봉을 보세요. 주봉 종가선입니다. 계속 검정색을 그리면서 주봉상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쭉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꼭지에서 이렇게 일단은 14만원까지 갔었나요? 고점에서 맞고 단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라젠의 진정한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 왜? 주봉상 빨간색이 안 나왔어요. 아직도 검정색 선입니다. 검정색 선이에요. 일봉은 어떤가요? 네, 일봉상으로는 그러나 보시면은 쌍봉에, 단기 쌍봉에 빨간색 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봉우리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사실 아직은 신라젠의 진정한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왜? 이 주봉과 월봉상, 아직 빨간선이 안 나왔고, 이제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 빨간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라인입니다. 여기 10만원, 11만원대. 그 윗부분은 빨갛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빨갛죠? 쌍봉을 이렇게 일봉상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고점의 단기 고점 형성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 단기적인 어떤 매물 압박은 받고 있으나 신라젠이 아직 완벽하게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13만원, 14만원대에서 우리가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을 붕괴한 주가가 얼마나 가슴이 쓰립니까? 이거 팔지도 못하고 계속 손실은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진입 포인트를 가진 것입니다. 왜? 단기 하락이 분명한 주식에 매도를 쳐서 단기 하락을 만들어가는 주식에 왜 굳이 이 자리에서 11만원 넘는 13만원, 14만원대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120분봉을 이제 봅니다. 본격적으로. 신라젠이 보시면은 120분봉상도 계속 그 상장 이후로부터 검정색을 그리잖아요. 이렇게요. 제2생명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는데 계속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까맣잖아요. 빨개지면 파는 겁니다. 빨개지면 120분봉이 빨개지면은 이제 매도 세력에 다시 매도포를 가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신 분이라면 털고 수익을 확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 진입을 못했는데 이 불기둥에서 막 손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주가가 막 저 밑에 만원에서 지금 12만원, 13만원이 왔는데 막 그 애널리스트들이 문자를 보내고 말이죠. 추천을 하고 여기저기서 카톡이 날라오고 이거 50만원, 100만원 간다는 동,
아니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선동을 하면은 분명히 이 빨개진 구간에서도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물려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종가선이 빨개지면 여지없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명선을 데드크로스를 내면서 1차 제1생명선을 데드크로스를 내면서 강하게 내리꽂고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저 밑에 있는 6만원, 7만원대 있는 제2생명선까지는 주가가 내려가야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디딜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 아닙니까? 올라온 폭에 비해서 아직 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기 폭락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올라온 그 폭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한 조정은 거치지 않은 것이잖아요. 요 밑에 제2생명선과 주가가 몇 차례 이렇게 키스를 하면서 바닥을 확인을 해야 최소한도로 좀 디딜 곳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직 더 떨어져야 되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 빨간 구간에서, 위험 구간에서, 공매도가 공매도포를 가동하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굳이 따라 붙어야 하는가? 그러면 신라젠만 그런가요? 지금 120분봉인데요. 60분봉도 한번 눌러보세요. 마찬가지고요. 30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그 20분봉을 가지고 이 드라이빙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는데, 왜 20분봉을 가지고 얘들이 노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이 다른 그 바이오주들에서도 20분봉을 가지고 드라이빙을 하는 것을 보이죠. 20분봉상 이 제2생명선을 이렇게 밟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신라젠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20분봉상 제1생명선을 강하게 반등하면서 고점을 빨갛게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20분봉을 가지고 뭐 분봉을 보든 30분봉을 보든 60분봉을 보든 제가 보는 방식으로 120분봉을 보든 중요한 것은 어때요? 고점에서는 항상 종가선이 저렇게 불기둥을 연출한다. 빨간색을. 그리고 밑에 보면 또 그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도 세력이 이제는 우위에 올라서서 다시 매도포를 가동하는, 본격적으로 보십시오. 크로스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구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이제 당분간은 적어도 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개미들의 주식은 아닙니다. 계속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포를 포함해서 매도포를 가동하는 세력들이 배를 불려가는 구간입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비슷한 시기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상승시켰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티슈진입니다. 이 티슈진은 이미 이 구간에서 고점이 빨갛게 일찍 나와버렸죠. 일찍.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58,000원, 6만원 위에서는 이미 고점 신호가 나옵니다. 빨갛게. 우리는 왜 거기가 고점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주식의 주인들만 알죠. 그들이 고점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종가선이 빨개지면 일단은 위험 신호를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0분봉 눌러봅니다. 똑같죠? 30분봉 같고요. 이번에 드라이빙을 한 20분봉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십시오. 이게요,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생명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맞고 떨어진다니까요. 그때는 생명선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도망쳐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 빨개지는 종가선의 위험성을 우리는 이 어떤 광분의 분위기,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의 시대가 왔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한참 지나서 보면 이 구간들을 다 넘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한참 과거가 된 시점을 돌이켜보면. 하지만 소나기는 피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비를 다 맞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바이오가 끝난 건 아니죠. 바이오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것은 불변의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폭풍우가 칠 때는 좀 잠시 안전한 곳에서 몸이 젖지 않게 피해 가야 되지 않느냐. 제넥신도 한번 보십시오. 120분봉입니다. 고점에서 똑같이 다 빨개지죠. 바이로메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그래도 고점이 다른 종목들처럼 아주 그 빨간 구간이 많지는 않네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점 구간에서 18만원 정도 구간에서 고점의 불기둥이 빨갛게 이렇게 외봉이 반짝반짝, 저녁별이죠. 저녁별, 지는 해 반짝반짝, 그리고 쌍봉을 검정색으로 만들고 120분 봉상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요. 천하의 바이로메드도 당분간은 저렇게 조정을 받는 겁니다. 60분 봉 볼까요? 60분 봉은 이제 빨간 봉우리가 두 개가 보이고요. 30분 봉은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바이로메드의 30분 종가선입니다. 빨간 봉우리가 벌써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보기에 따라서는 2개,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건 주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으니 매물 압박을 받고 이익 실현을 하려는 어떤 주도들, 그리고 이 많이 올라온 주식을 실컷 공매도를 쳐서 단기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내서 공매도포를 가동해서 좀 수익을 챙기려는 세력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녹십자 셀 볼까요? 녹십자 셀도 제가 블로그에 여러 차례 살 때가 됐다, 매수에 강력하게 동참할 수도 있겠다, 물론 저한테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냥 하는 소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 데이터를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녹십자 셀도, 그 잘 나가던 녹십자 셀도 보시면 고점에서 저렇게 빨개집니다. 피크를 찍을 때는, 단기 고점을 형성할 때는 종가선이 빨개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상은 3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30분 봉은 더 많이 나오네요. 더 많이 나오고, 60분 봉상은 3번 정도 이렇게 빨간 봉우리가 나옵니다. 이 도망칠 자리가 사실은 충분합니다. 물론 계속 이것을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데요. 중요한 순간에 또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 녹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분 봉상 여러분의 봉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선을 하향하면서 지금 하락 구간을 들어서고 있네요. 녹십자는 이게 코스닥 종목은 아니죠. 한미약품도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도 지금 생명선을 깨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제1생명선을 안 깨려고는 하지만 하락 압력은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언제 저 생명선을 깨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빨개지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 빨간 봉우리를 연이어서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꽤 강하기는 하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애시당초 지금 벌써 빨간 물결의 파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2생명선까지 주가가 밀려있네요. 그 앞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계속 까맣지 않습니까? 2016년 상장 이후로부터 계속 일관되게, 초지일관되게 까만 120분 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이거 뭐 한 1년 가까이를 상승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고점 구간에서 40만원대 전후 구간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120분 봉, 120분 봉상 여러분의 고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저렇게 제2생명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G3BNT 마찬가지입니다. G3BNT 큰 폭의 단기 상승을 했죠. 여기서요. 고점 구간에서는 여지없이 빨간 영역의 고점을, 이거는 뭐 정확하게 고점을 그리고 있고. 코미팜 볼까요? 코미팜도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는데 33,000원대에서 4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나 역시 고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빨간색 고점, 종가선상 빨간색을
피를 철철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적어도 종가선 차트에서는, 제가 보는 종가선 차트에서는 저는 빨간색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파란색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춥고요, 왠지. 그래서 까만색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저렇게 빨간색 라인이 30분이든 60분이든 20분이든 연이어서 갑자기 까맣던 것이 변신을 해 있으면요, 일단은 위험 구간입니다. 일단은 위험 구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최근의 데이터를 연이어서 이렇게 대입하면서 자료로 한번 남겨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앱클론 한번 보겠습니다. 앱클론 보세요. 뭐 제2의 신라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상장 어떤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췄죠. 코스닥의 생명공학주들의 어떤 그 테마가 형성되는, 어떻게 그렇게 상장을 맞춰서 했나요? 상장 고점 라인을 제가 지금 바로 찍었는데 그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시연이 되고 있죠. 그때가 3만원대인데 아유, 9만원 10만원까지 주가가 왔었네요. 9만원 10만원까지 왔던 주가가 역시 고점 라인에서 한번 보십시오. 앱클론도 여지없이 고점 라인에서는 시뻘건 피를 철철 흘리는 듯한 형상입니다. 예, 그리고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생명선의 파란색의 제일 생명선을 살짝 부딪히려고 하다가 바로 그냥 내리꽂힙니다. 속임수죠, 속임수. 저기에서 걸려든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여기서 상승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도 단기 초급등을 이뤄낸 종목인데, 계단식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네요. 고점에서 빨갛게 지금 주가가 물들어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좀 강하네요. 빨갛기는 하지만 이 압력을 어느 정도는 버텨내는, 뭐 기관이 도와주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머리를 살짝 들었던 주가가 생명선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20분, 60분 봉상 그렇네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120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라올 때는 계속 까맣습니다. 까만 것이 고점이 되면, 고점 징후가 나오면 저렇게 빨개진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한번 보십시오. CMO의 절대 강자, 독주 체제. 2017년 8만원, 9만원대 이 저가에 찍혀있던 주가가 제2생명선을 반등하면서 여기서 개미털기가 나오고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22만원, 23만원, 24만원까지 상승 5파를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그렇죠, 계단식으로 강하게. 그런데 역시 셀트리온도, 그 강한 셀트리온도 지금 생명선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맞고 떨어집니다. 생명선을 보세요. 머리로 맞고 떨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내면은 다음 차례는 맞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반등을 주는 게 속임수입니다. 여기서는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서 이런 데서 물리면 안 됩니다. 안타깝죠. 이런 데서 물려버리면. 이 트릭입니다. 트릭. 이 생명선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요 제2생명선 보이시죠? 이게 올라와서 저거하고는 만나야 됩니다. 이 제2생명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17만원 선에. 적어도 얘하고 이 주가하고는 만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공매도를 안 치겠습니까? 이 기회를 공매도 세력이 놓칠까요? 저 같으면 안 놓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120분 봉상 명확하게 고점을 빨갛게 찍었습니다. 시뻘겋죠? 녹십자 랩셀도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 랩셀은 지금 그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그 재료가 강한 종목이라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장 최고점을 넘어가면서 지금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구간입니다. 저도 지금 이거 오늘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따라붙어 말어 6만원대 있는 상장과 동시에 형성된 고점 라인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좀 전화가 들어와서 바이오 종목들을 제가 간략하게 고점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종가선을 항상 보시면서 30분, 60분, 120분, 뭐 20분분 포함해서 종가선이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들이 빨개지면은요, 일단은 도망가야 될 시그널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하시고 미리 도망을 하셔가지고 좀 하락 구간에서 원금을 지키는, 또 수익금을 지키는 그런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종목들을 시간이 되면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